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단 3초 만에 1976 곱하기 843을 계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여러분을 바라본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한 여성의 용기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지수는 매일 오전 8시 정각에 슈퍼마켓의 직원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오스틴 외곽에 위치한 이 대형마트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지수에게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삶의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가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대부분 무관심한 고개 끄덕임이나 멀뚱한 시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손님들의 카드를 받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는 일상. 지수는 이 반복적인 업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노력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는 직원 휴게실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거나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지수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처음에는 동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지만 어색한 침묵이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수야, 오후에 재고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매니저 레이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항상 바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지수에게는 특히 세세한 일들을 많이 맡겼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라도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고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레이첼은 만족한 듯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트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고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능숙하게 상품들을 스캔하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여자분 정말 일 잘하네요. 한 손님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해요. 그 말을 들은 지수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오늘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수는 계산대를 정리하고 오늘 하루의 매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들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다른 직원들 눈에는 그저 성실한 직원이 업무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장면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평온했던 마트에 갑작스러운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경 마트의 모든 계산대에서 동시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 제시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이 먹통이 됐어. 순식간에 마트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매니저님, POS가 전부 다운됐어요. 직원 하나가 레이첼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말 직전 가장 바쁜 시간대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나가려 했습니다. 시스템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레이첼이 기술팀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첼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첫 번째 손님의 장바구니를 살펴보더니 상품들의 가격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4달러 99센트, 빵 3달러 50센트, 계란 2달러 75센트. 그녀의 입에서 숫자들이 또박또박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불과 10여 초 만에 총액을 계산해낸 것입니다. 총 47달러 43센트입니다. 손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시스템이 다운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차분하게 각 상품의 가격을 다시 한번 불러주며 계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499 더하기 350, 849, 거기에 275를 더하면 1124. 손님이 직접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지수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지수는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도왔습니다. 복잡한 할인 혜택이 적용된 상품들, 쿠폰이 있는 경우, 심지어 세금 계산까지 모두 머릿속으로 처리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곧 지수의 정확성에 감탄하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 여자분 정말 천재 아니에요? 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런 계산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하지? 동료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그녀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냥 숫자가 좀 익숙해서요. 2시간 후 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 마트의 매출 손실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지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그 역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본적인 암산 실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마트 안에서 소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소문은 결국 최고 경영자 마이클 해리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마이클이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직원들이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비밀이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2주일이 지나자 마트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지수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고 손님들 중에서도 그녀가 있는 계산대를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는 거야? 동료 마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연습을 좀 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도 잠시, 곧 다른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의 월별 매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지역의 다른 경쟁 매장들에 비해 실적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CEO 마이클 해리스가 직접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업가였으며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출이 목표치보다 12% 낮습니다. 마이클이 회의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레이첼과 다른 관리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시선이 지수 쪽으로 향했지만
그는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정확히 따르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세요. 회의가 끝난 후 레이첼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지수의 특별한 계산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수야, 앞으로는 계산기를 써. 고객들이 실수를 의심할 수도 있어.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표준화된 절차를 따라야 해. 하지만 제가 하는 계산이 정확한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야. 시스템이 복구된 이상 모든 직원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해. 지수는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다시 숨겨져야 했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직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트의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이클은 매주 실적을 점검했고 목표치에 못 미치는 날이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 하나하나가 회사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지수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답함에 괴로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제시카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너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지수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까다로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너는 일도 잘하는데 왜 인정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지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사람이 아닌 교체 가능한 부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고 레이첼은 규칙과 매뉴얼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지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올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 기회가 그리고 더 큰 시련이 동시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 마트에는 연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회계감사팀이 도착했고 마이클도 직접 참석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평범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재고 확인, 매출 데이터 검토, 계정 대조. 하지만 둘째 날 오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수석 감사관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재고, 데이터와 매출 기록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차이입니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 10만 달러 규모의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는 부족한데 매출 기록은 정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0만 달러의 차이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의적인 조작이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을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거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청소를 하던 지수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수를 말렸습니다. 지수야, 지금은 시간이. 하지만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의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30분이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프로 회계사들입니다. 며칠 걸릴 일을 30분에. 하지만 마이클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수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거래 기록을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없이요? 감사관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머릿속으로요. 감사관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마이클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30분 드리죠. 하지만 시간 낭비가 되면. 알겠습니다. 지수 앞에 수백 장의 거래 기록이 쌓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많은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하려는지 의아해했지만 지수의 눈에는 이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지수의 입에서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월 첫째 주. 총 매출 18만 4,913달러, 재고 감소분 17만 2,671달러, 차이 1만 2,242달러.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그녀의 눈은 데이터 위를 번개처럼 훑어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동시에 복잡한 계산들이 그녀의 입에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2월 둘째 주 38,923달러에서 할인 적용분 4,512달러를 빼면 여기 문제가 있네요. 지수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리미엄 브랜드 세제 재고가 240개에서 35개로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판매 기록은 198개예요. 7개가 누락되었습니다. 감사관이 급히 해당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누락된 항목들을 찾아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그녀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불일치 금액은 97,362달러입니다. 주요 원인은 세 가지예요. 첫째, 반품 처리 시 재고는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감되지 않은 경우가 11건. 둘째, 할인 쿠폰 적용 시 시스템 오류로 중복 적용된 경우가 7건. 셋째, 대량 구매 고객의 특별 할인이 기록에 누락된 경우가 5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감사관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들고 지수의 계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나고 모든 계산이 정확합니다. 감사관이 경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마이클이 충격에 빠진 채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숫자와 친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 사건 이후 지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별도로 불러 면담을 가졌고 갑자기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진짜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계산은 머릿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통계나 확률 계산도 가능하고 마이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장의 매출 최적화를 도와줄 수 있겠군요. 바로 다음 주부터 지수에게는 새로운 업무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매출 분석, 재고 최적화 계산, 고객 구매 패턴 분석. 마이클은 지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수도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오후에 본사 회의가 있는데 참석해 줄 수 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내가 매출 예측 데이터를 발표해야 해. 하지만 저는 그런 회의에 참석할 준비가 괜찮아요. 당신의 계산 능력만 보여주면 됩니다. 레이첼은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계산대 직원이었던 지수가 갑자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지수야, 너무 조심해. 레이첼이 지수를 따로 불러 경고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은 너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너무 의존하지 마. 하지만 마이클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본사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복잡한 재정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지수는 원래 업무인 계산대 근무와 이런 특별 업무를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지수, 이번 주 매출 목표 달성 확률을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마이클이 또 다른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지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 것은 좋았지만 마치 계산기처럼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동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지수가 완전 달라졌어. 제시카가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맞아. 사장님한테 특별 대우 받으니까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라. 지수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도 어려워졌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퇴근하면서 마크와 마주쳤습니다. 지수야, 요즘 많이 바쁘지? 마크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응, 좀 그래. 지수가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근데 너 괜찮아?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마크야, 나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사장님은 날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예전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싶은데 마크가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그 특별한 일들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나는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하면 내가 아닌 것 같고 지수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능력을 활용하되 도구처럼 이용당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곳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마이클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용기를 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컴퓨터에서 시선을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오늘 오후 투자자 미팅 준비는 잘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수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제 나름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당신의 능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회사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게 문제입니다. 지수가 마이클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능력만 보시지 저라는 사람은 보지 않으세요. 제가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해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 없으시죠. 마이클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이런 면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사장님이 처음 저를 보신 건 언제인가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감사 사건 전까지는 제 존재도 모르셨죠? 마이클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서커스단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입니다. 지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수 씨, 죄송합니다. 마이클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을 뿐입니다. 마이클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직원들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매출, 효율성, 생산성, 그런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가 지수를 돌아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고 특히 당신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당신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라는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 원래 업무인 계산대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업무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만, 그리고 제가 동의할 때만 하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특별 대우는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어요. 마이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레이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수와 마이클의 진지한 대화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대화 중이셨나요? 아니에요, 레이첼. 오히려 잘 왔네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 마이클은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경영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에게는 특히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마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약속대로 직원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지수도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큰 투자자들이 온다고? 제시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마트 체인을 확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미팅이래. 마크가 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엄청 긴장하고 있어. 실제로 마이클은 며칠 동안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지역 내 5개의 새로운 매장을 열 수 있고 모든 직원들의 고용도 안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현재 매장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 미팅 당일 마트는 평소보다 더욱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고 마이클은 지난 3년간의 실적과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3명의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회사의 대표들이었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마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해리스입니다. 마이클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의는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출 증가 추이, 고객 만족도, 지역 시장 분석, 모든 데이터가 인상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마이클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기술자가 급히 불려왔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복구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일정도 있고.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2번 다시 이런 투자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마이클이 지수를 보더니 희망의 빛을 보였습니다. 지수 씨, 정말 가능한가요? 네, 모든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저희 직원 중 한 분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 매장의 연간 매출 증가율은 12.6%, 15.3%, 18.7%입니다. 총 매출은 첫해 200만 달러에서 작년 278만 달러로 증가했고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놀라운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별 매출 변화, 상품 군별 수익률, 고객 연령대별 구매 패턴, 계절별 매출 변동,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익은? 투자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현재 성장률과 지역 인구 증가율, 그리고 경쟁 매장 현황을 고려하면 첫 번째 추가 매장은 연간 190만 달러, 두 번째는 2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개 매장 전체로는 5년 후 연간 1200만 달러의 매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지수의 분석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하신 거죠? 또 다른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숫자와 패턴을 읽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마트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모든 변화를 지켜봤거든요. 마이클이 지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이전처럼 능력만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투자자들이 떠난 후 마이클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이곳이 계속 문을 열고 있길 바라거든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곳이니까요. 이틀 후 투자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트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직원들의 미래도 밝아졌습니다. 투자 유치 성공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매장 2곳이 문을 열었고 직원들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2번 매장 운영 분석을 도와주는 특별한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제시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좋아. 지수가 밝게 답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도 투명 인간도 아닌 그냥 함께 일하는 소중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있잖아, 새로운 매장에서 관리자 자리 제안이 들어왔어. 마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지수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도 제안받았다면서? 본사 데이터 분석팀에서? 제시카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거절했어. 지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 조건도 좋고 승진도 빠를 텐데?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사람들도 좋고 일도 익숙하고 무엇보다 여기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거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가지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수 씨, 새로운 매장 오픈 기념 행사에서 짧은 인사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저요? 무슨 말을 하죠? 지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해서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당신이었으니까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작은 사장님이 변하신 거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신 것 말이에요. 행사 당일 지수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대에서 일하는 윤지수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지수는 조금 부끄럽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새로운 동료를 맞이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어린 여성이었는데 첫 직장이라며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새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지수야. 처음이라 많이 떨리지?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실수하면 어쩌죠? 지수가 에밀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다 좋아. 걱정하지 마. 그날 오후 지수는 에밀리에게 계산대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리며 정성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수는 일일 정산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다 마트 입구에 걸린 최우수 매장 현판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특별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수의 하루는 여전히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암산의 여왕이었던 지수는 이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마트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는 저녁, 지수는 내일도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